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3년 9월 27일 오후 1시 반, 이제 리트리 라이브 브리핑입니다. 코인 시황을 일단 말씀드릴 건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버블 차트 주요 코인들이 지금 뭐 좀 떨어진 것도 있고, 녹색 약간 오른 것도 있지만, 이 퍼센트 대비로 보면 하락 추세에 있는 코인들이 좀 마이너스가 좀 더 크죠. 아직까지는 좀 하락 추세에 있다. 이렇게 좀 보는 게 이제 맞을 것 같아요. 전체적인 코인 느낌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전체적인 느낌 코인은 최근에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TRB라는 코인인데, 이 코인은 제 기억으로는 작년 이맘때부터 아마 한번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엄청 좀 뛰었던 걸로 제가 이제 기억을 하는데, 올해도 이맘때 또 뛰네요. 그러니까 100% 세력의 코인입니다. TRB. 그러니까 운이 좋으면 엄청난 수익이겠지만, 운이 나쁘면 엄청나게 손실도 볼 수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특히나 초보분들, 그리고 지금은 너무 많이 올랐죠? 예. 그냥 거래를 안 하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세력의 코인도 최근에 엄청난 상승을 하다가 쭉 빠져버렸네요. 제가 오늘 오전에 브리핑 때 좀 잠깐 언급해 드렸는데, 이 코인은 세력의 코인이기 때문에 쭉 떨어지다가도 갑자기 오르면서 아마 우리 원본 RSI가 L로 알려줄 거예요. 그때 들어가시면 뭐 작게든 크게든 현물 수익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선물은 웬만하면 건드리지 마십시오. 네. 현물로 수익을 볼 수 있는 코인이기도 하다. 이런 말씀. 지금 들어가라는 뜻은 아닙니다. 네. L이 뜨면요. 조금 늦더라도 L을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맞다라는 말씀. 그리고 전체적인 느낌은 어떠세요? 제 눈에는 좀 더 붉은 빛이 더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느낌도 이렇게 크게 오르는 코인이 있으니까 좀 상승처럼 보일지 몰라도 분위기는 그렇게 좋지 않다. 이렇게 제 눈에는 보입니다. 본격적으로 오늘 라이브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안한 경제와 금리라고 제가 이제 썸네일을 붙였고요. 뭐 제가 굳이 더 이상은 말 안 해도 거의 똑같은 뉴스들이 지금도 오늘도 사실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그냥 뻔하다. 그 결과가 뭘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해외 지수. 어제 이제 나스닥부터 시작해서 다우존스 S&P 500 지수가 또 많이 하락했습니다. 최근 들어 빠졌다 하더라도 뭐 1% 겨우 남짓 또는 마이너스 0. 몇 프로 또 오를 때도 그 정도였는데 마이너스 1.5%에 근접했다라는 건 사실 상당히 많이 빠진 겁니다. 그리고 국채 금리가 10년 장기, 그러니까 장기물은 계속해서 조금씩이라도 상승하고 있고요. 단기는 거의 뭐 똑같거나 뭐 소폭 하락을 했는데 전체적으로는 지금 계속해서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는 안 좋은 영향, 소위 말해 투자 시장에는 안 좋은 영향이 계속해서 갈 거다.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제가 최근 들어 계속 국채라고 했잖아요. 이제 국채는 나라에서 보장하는 그런 안전한 어떤 금리, 안전한 이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큰 자금을 운영하는 곳이라든지 큰 자산가들이 그냥 불안한 주식, 괜히 뭐 들어갔다가 물릴 바에는 그냥 국채, 나라가 안전하게 뭐 연 4%, 5% 보장해 주는 나는 이쪽으로 갈래. 라고 해서 큰 자금들이 국채로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어때요? 진짜 큰 손들이 주식이든 코인이든 막 매수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힘이 빠지고 있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 그 돈을 또 정부는 또 끌어들이려고 하는 게 인플레이션을 잡을 목적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금리들을 계속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최근 들어 너무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미증시는 그냥 다 팔았습니다. 예, 보시면 바와 같이 애플도 많이 빠졌고요. 아마존은 더 많이 빠졌고요. 또 제가 지난주였나요? 지난주 초에 이제 한번 언급해 드렸던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이 투자했던 ARM 같은 경우는 더 많이 빠졌습니다. 예, 공시 시가보다 더 빠져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주식 시장이 안 좋아지고 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추석 빔이라고 했잖아요. 이맘때가 되면 어제도 언급했지만 이제 정부의 셧다운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이슈 때문에 지금 경제와 정치 다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투자의 심리는 더욱더 위축되면서 그런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자, 주식과 코인이 요즘에 최근 들어 커플링 방식으로 간다 그랬습니다. 지금도 코인 시장이 완전 폭락은 아니지만 상황은 좋지 못해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주식 시장이 계속해서 좋지 못하면 코인 시장에도 분명히 여파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준비를 하고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8월부터 꾸준하게 드리고 있는데 그 결과가 지금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4시간 이제 오전 10시 기준으로 이제 청산 맵입니다. 그 비트 이더와 뭐 요런 뭐 다른 것들 많은 것들이 이렇게 녹색이라는 건
코인이 떨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TRB, 뭐 월드코인, 최근에 뭐 프론트 이런 거 전부 다 이제 요즘에 세력들이 좀 움직이잖아요. 이런 코인들만 반등. 그러니까 소위 말해 알트코인 중에서도 좀 이제 시총 순위가 떨어지는 거. 그런 것들만 이제 좀 올랐고요. 다른 진짜 주요 코인들,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알 만한 코인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좀 이름 있는 코인들은 다 떨어졌습니다. 네, 그만큼 주식 따라갔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제가 들어오기 전에 여기도 오타가 났습니다. 제가 오전 10시 걸 캡처했다가 딱 들어오기 직전에 지금 바꿨는데 오후 1시 기준으로 이 프론트 세력이 건드렸던 코인 여기 전 차트에 보면 이런 것들은 상승을 했었잖아요. 근데 제가 라이브 들어오기 직전에 4시간을 봤더니 이 코인도 올렸다가 또다시 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력들의 코인들은 오르락내리락 워낙 심하기 때문에 초보분들은 대응하기도 힘들고요. 이런 건 현물로 모아가기도 좀 힘듭니다. 반면에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이름 있는 코인들은 오히려 조금씩 상승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반등이죠. 뭐 큰 상승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떨어진 만큼 조금 이제 그냥 반등폭만 좀 준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늘 이제 또 수요일 날 또 주요 발표가 있습니다. 어제도 이제 건축 승인 관련해서 주택 지수 뭐 이런 것들 있다 그랬잖아요. 발표가 이제 약간 뭐 수치상으로는 좋게 났지만 그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제의 어떤 발표도 주식 시장에 분명히 영향을 미쳤고요. 오늘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이런 석유입니다. 미국 석유협회가 주간 원유 재고, 그다음에 진짜 원유 재고가 얼마나 되는지. 분명히 지난달 같은 경우는 떨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12월까지 이제 오펙에서 석유를 감축하기로 했는데 원유가 계속해서 줄어들면 가격 상승은 불보듯 뻔하게 계속해서 올라가겠죠. 그러면 많은 소위 말해 기름을 써서 뭔가를 생산해내는 다우존스 같이 이제 포함된 그런 지수에 산업 활동이 전반적으로 타격을 받습니다. 그러면 또 자연적으로 소비자들에게 물가는 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악순환의 연결고리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원유 재고 발표에 따라서 또 주식 시장은 더 가라앉을 수도 있고 그에 따라 코인 시장도 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FOMC 위원 보험원 연설이 있는데 최근에 뭐 금리를 그냥 동결했잖아요. 동결하고 "요대로만 가져도 뭐 연착륙할 수 있다." 뭐 이런 말들이 나왔지만 또 갑자기 이번 주에 파월의 매파적인 발언하고요. 또 계속 또 다른 또 연설의 어떤 발언을 보면 "금리가 한 차례 더 인상이 필요할 것 같다." 요렇게 인제 자꾸 던지니까 시장은 더 불안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제와 그런 발언들 그런 것들이 모아져서 계속해서 투자 시장을 쪼끔 더 힘들게 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는 인제 내일이죠. 한국 분들 또 중국 분들 막 연휴가 시작되는데 내일도 미국 쪽에서는 뭐 중요 발표가 있으면서 새벽에 파월 의장의 어떤 연설로 인해서 조금 인제 힘든 발언을 해 버리면 더 큰 폭락이 와 버리고 코인도 더 떨어져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중요하지만 내일과 금요일 새벽 딱 추석이죠. 진짜 이때 떨어져 버리면 그냥 말 그대로 추석 빔이 돼 버리는데 이제 하락빔이 돼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긴장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시면 됩니다. 제가 또 들어오기 전에 인제 우리 고야 도미넌스입니다. 고야 도미넌스가 이틀치입니다. 전체적으로 좀 반등을 주는 것 같더니 제가 반등 나올 거라고 했잖아요. 지금 다시 가라앉고 있다. 그랬다가 좀 약간의 반등이 나오곤 있지만 현재는 30점. 그러니까 완전히 뭐 상승장으로는 보기가 힘든 점수죠. 플러스 20점에서 마이너스 20점 사이는 주요 브리핑 코인들은 횡보. 그러니까 주요 브리핑 코인이 횡보보다는 쪼끔 올라갔던 게 뭐 약간의 어제 떨어진 부분을 쪼금 회복하는 그런 단계지 뭐 이 점수가 50점이 넘어가고 그 이상이 가기는 아직은 제가 봤을 때 좀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연준 매파 위원이죠. 예, 투표권이 있는 매파 그 위원인데 매파적 발언 그러니까 닐 카시카리 라는 위원인데요. 연착륙 확률은 60%다. 그러니까 연착륙 확률이 80% 90% 100%다. 뭐 이렇게 인제 말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한 차례 정도는 더 금리 인상하고 좀 지켜봐야 된다. 그래야 연착륙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11월 달에 금리 또 인제 연준에서 발표를 하잖아요. 제가 볼 때는 계속해서 인제 경제가 더 안 좋아지고 이러다 보면 한 번 더 금리를 올릴 가능성도 일단 우리가 배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발언들이 쏟아지면 '투자 시장은 위축된다.' 이렇게 인제 하나의 스토리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계속 오르는 게 있어요. 모든 것들은 지금 상황이 안 좋고 떨어지는데 원달러 환율, 뭐 예를 들어 일본 같은 경우 원달러 엔저겠죠. 이런 이제 원달러 환율 정도만 계속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엔저는 계속 이제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1350원. 네, 많이 올랐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1320원에서 30원 정도를 언급해 드렸던 것 같은데 벌써 뚫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원화로 가지고 뭐 미국을 간다거나 이런 것들은 좀 쉽지 않다. 예, 많이 힘들어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원달러 환율 올라가면 수출하는 기업은 좋을지 몰라도 수입도 우리가 많잖아요. 예, 그만큼 또 내수 경기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뉴욕 증시 국채 금리 계속해서 지금 오른다 했죠. 그리고 셧다운 공화당과 민주당이 계속해서 발목 잡기를 뭐 한다라는 거는 이제 뻔하죠. 그래서 셧다운이 과연 며칠 갈 거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셧다운이 될 거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는 거 보면 벌써 어느 정도 그냥 뭐 경제를 좀 흔들면서 주도권에 대한 어떤 경제 그리고 또 대선이죠. 미국의 대선도 지금 뭐 준비하는 그런 모양새가 뉴스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약간 편가르기처럼 이제 정치적인 어떤 이슈로 경제든 뭐든 좀 다 힘들게 하면서 자기 진영 쪽으로 좀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이슈까지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도 우리는 일단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자, 비트코인이 좀 좋은 소식을 좀 전해드릴 것 같으면 꼭 좋은 소식이라기보다 비트코인이 생각보다 뭐 주식이 무너지고 아까 보셨죠? 뭐 아마존, 뭐 테슬라,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애플 할 거 없이 그냥 1, 2%막 떨어집니다. 근데 비트코인이 생각보다 별로 안 빠져요. 제가 일전에도 한번 언급해 드렸는데 코인이 변동성이 너무 크다고 부정적인 투자자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바깥에 가면요. 근데 단순하게 최근 비트코인만 보면 생각보다 많이 변동성이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많이 변동해 봤자 뭐 1%에서 1.5% 고요. 그거 아니면 0.5% 이내에서도 뭐 하루 이틀이 가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비트코인은 지금 많이 안정되어는 졌어요. 단점은 있습니다. 거의 안정적으로 지금은 이제 자리가 잡아가지만 움직이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그러니까 주식하고 다르게 그냥 순식간에 5% 10%또 순식간에 5% 10%가 떨어져 버릴 수도 있다. 뭐 요런 게 이제 좀 단점이긴 하겠죠. 하지만 한번 털을 잡으면 어느 정도 안정권에서 계속해서 움직이는 그런 성향을 비트코인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은 생각보다 적다. 그래서 아직 안 무너졌다. 뭐 이렇게 표현하지만 구원투수는 블랙록이다라고 이제 나온 건 아시겠지만 현물 ETF를 또 주도적으로 끌고 가고 SEC에서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수정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제출하면서 승인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기업이죠. 그래서 블랙록 엄청나게 큰 자산 운용사가 그래도 현물 ETF를 준비하고 있고 때에 맞춰서 또 비트코인을 또 매수하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 스트레이지라는 투자 회사에서 또 비트코인을 약 3천억 정도 매수를 했단 말이죠. 그렇게 계속해서 현물 ETF에 대한 기대감이 그래도 올라가고 있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요. 그리고 현물 매수하는 큰 기관들은 아직까지는 존재하기 때문에 빠지더라도 다시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또 안 좋은 소식은 요런 뉴스도 있습니다. 우리가 좀 그래도 주의 깊게 봐야 될 뉴스라 한번 또 다뤄봤는데 바이낸스가 녹아내린다. 붕괴 대비 훈련도 했다.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지금 바이낸스에 대해서 악재, 퍼드라고 하죠. 계속 안 좋은 얘기가 나와요. 미국에서는 바이낸스 US를 막 퇴출시키려고 하고 퇴출이 잘 안 되니까 막 감사 들어간다 그러고 거기에 있는 모든 정보를 다 볼 수 있게끔 그냥 막 법원에다가 제출해서 막 요청했는데 기각당해 버리고 소위 말해 어떻게든 그냥 바이낸스 어찌 보면 미국의 정식 기업은 아니잖아요. 바이낸스 US라고 미국에다가 법인을 내고 세금을 내고 있는 회사긴 합니다만 CEO라든지 실질적인 어떤 미국계가 아니다 보니까 본인들 거래소 뭐 코인베이스라든지 뭐 크라켄인가요? 크라켄이 아니라 제미니 거래소 뭐 이런 본인 미국 원래 회사들을 어찌 보면 좀 더 키우고 주도권을 좀 더 주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성향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바이낸스에 대해서 뭐 "힘들 것이다. FTX도 뭐 2 위였는데 무너지는 거 봐라. 뭐 바이낸스라고 힘이 있겠냐. 위에서 저렇게 정치적으로 압박하는데 이게 과연 살아남을 수 있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뉴스를 보면 소위 말해 코리니 트리니 또 코인에 대한 부정적인 사람들은 "그거 저 봐." 뭐 이렇게 되겠죠. 근데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도 바이낸스가 들어오려고 하다가 좀 쉽게 못 들어와요. 왜? 정부라는 기관은 이런 거래소가 활성화되는 걸 사실은 아직까지는 좋아하지 않잖아요. 근데 법 제도화가 명확하게 되고 또 그 나라 말을 고분고분하게 100% 들어줄 거래소는 당연히 허용하지만 벌써 덩어리가 너무 크잖아요, 돈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어떤 범주 안에 손 안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든 자꾸 태클 걸어 가지고 이제 흔들려고 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코인 시장에 바이낸스라는 거래소가 진짜 사라진다면, 정말 어떤 개입에 의해서 사라져 버린다면 코인은 정말 살아남기 힘든 그런 이슈가 돼 버릴 수도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퍼드가 있고 이런 것들은 오히려 코인 가격을 더 떨어뜨리는 데 있는 어떤 악성 루머라고 저는 인제 보고요. 더 떨어지면 더 정부라든지 그냥 우리가 모르겠지만 그런 정부나 미국과 밀접한 어떤 기관들이 좀 더 좋은 가격으로 또 누구예요? 현물 ETF를 준비하는 엄청난 거대 기관,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는 로비가 합법화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돈을 쓰면서 어떤 로비로 인해서 투자든 그러니까 주식이든 코인이든 더 뭐 흔들어 가지고요. 어떻게든 가격을 좀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나. 지금 경제적으로 많이 이렇게 힘들다고 해도 생각만큼 많이 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인제 바이낸스라든지 이런 인제 블록체인에 관련된 큰 기업이라든지 큰 사람들을 갖다가 자꾸 어떤 문제를 삼아서 흔들어 버리면 시장은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바이낸스가 이렇게 뭐 녹아내린다, 흔들린다, 뭐 영업이 중지당했다, 어디서는 영업 거절당했다, 철수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진짜 이 블록체인을 정확하게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아우 나 불안해. 지금 손해지만 그냥 이제 털고 나올래. 아우 불안해서 못 있겠어." 이렇게 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많으면 진짜 누가 좋아할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현물 ETF를 준비하고 어제도 한국 돈으로 3천억 정도를 샀다니까요, 기관이. 근데 바이낸스가 녹아내린다 이런 퍼드들이 그전에는 없었나요?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샀다는 건 뭘까요? 분명히 비트코인은 자리 잡았고요. 더 성장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퍼드에 를 우리도 똑같이 그런 기관이나 세력처럼 이용을 할 수 있어야지 진짜 몇 조를 몇십 조 몇백 조를 운영하고 있는 자산가는 이런 아무리 뉴스가 나와도 "아우 잘 됐다."고 지금 사고 있는데 우리는 오히려 불안하면서 그냥 툭 던져 버린다는 거죠. 예. 세력이나 기관은 그런 걸 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거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도 세력과 기관의 마음으로 이런 뉴스들을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누군가에게 코인, 블록체인에 대해서 전달했는데 이런 걸 뉴스 삼아서 불안해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확한 근거와 논리를 댈 수 있으면 어떨까라는 마음으로 한번 설명드려 봤습니다. 자 그리고 프랭클린이라는 사람들 이분도 되게 유명한 분이죠. 예. 비트코인 ETF 심사 위한 추가 서류를 제출했다. 원래 제출했지만 추가 서류를 제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프랭클린은 여기 뭐 한국 사업 부문 부문인데 이 오타가 있는 것 같아요. 신문 기사도. 운용 자산도 90억 달러 이른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비롯해서 국내 주요 연기금, 공기업 등 대형 기관 투자자들의 자산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이 프랭클린이라는 큰 투자 기관에서도 현물 ETF의 심사를 추가적으로 제출해서 현물 ETF를 지금 우리가 인제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여기 잘 보세요.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을 비롯한 국내 주요 연기금입니다. 공기업. 이게 뭐예요? 우리나라 지금 코인이 뭐다 이런 인제 우리나라도 그렇게 코인을 막 좋게끔 뉴스나 포장을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코인 쪽에다가 투자하고 뭐 이런 쪽으로 투자를 수익을 내주는 곳에다가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비롯해 공기업들도 투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우리나라도 비트코인을 사람들한테 굳이 뭐 좋다 나쁘다 언급은 크게 안 하지만 다 좋은 건 알고 있고요. 이만큼 수익률 주는 게 없다라는 걸 알고 있는 그런 기사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 비트코인의 가치와 시장 가치는 전 세계적으로도 당연하게 커지겠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입지가 넓혀진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나라가 입법화가 되지 않았지만 제가 최근에도 한번 언급해 드렸지만 만약에 미래에셋 뭐 삼성 뭐 증권 뭐 펀드 뭐 이런 쪽에서 정식적으로 비트코인이 입법화가 돼서 법제도 안에 들어온다면 우리나라 기업들도 인제 비트코인 현물 ETF 안 할까요? 한다니까요. 그러면 비트코인 현물 ETF가 나오면 이더리움도 현물 ETF가 나오고요. 좋은 코인의 어떤 ETF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나라의 이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합법화가 안 됐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런 투자를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에
거의 뭐 우리나라 돈으로 한 3천억 정도를 3천조죠. 가까이 돌리는 그런 운영을 하는 그런 이제 투자 기관에다가 이제 맡긴다는 거죠. 왜? 이것만큼 수익을 많이 주는 곳을 지금도 이 공기업도 사실 못 찾으니까 이런 데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비트코인과 이 블록체인 시장은 더 커지고 가격 상승 가치는 무조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꾸준하게 모아가시는, 특히나 현물 모으기 운동을 꾸준하게 참석하시고 매일매일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돈을 늘려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코인을 늘려나가는 게 중요하다. 이걸 꼭 좀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SEC, 아크 인베스트라는 회사 알죠? 돈나무 언니, 예, 캐시우드가 있는 회사입니다. 그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연기, 그러니까 데드라인은 24년 1월 10일. 제가 이제 그 한 번 연기, 9월 달에 연기 한번 될 때부터 제가 얘기했죠. 올해 내에는 되기 힘들다. 정말 빠르면 내년 1월이고 아니면 4월에 될 것이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런 개념으로 지금 분명히 제가 생각하는 만약에 추석 빔이 만약에 나온다면 10월 16일 근처에 현물 ETF가 한번 또 그 승인 검사 기간이 있잖아요. 그때도 저는 분명히 연기가 될 거라고 제가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것처럼 올해 내에는 이 게리 겐슬러 표정 한번 보세요. 쉽게 내줄 것 같습니까? 지금은 내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로비도 받았을 거고 정부의 어떤 생각도 있을 거고 또 SEC의 어떤 자존심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올해 내에는 분명히 승인하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좀 더 시간이 일단 벌었습니다. 다만 3개월이라도요. 그러니까 그 3개월만이라도 정말 바짝해서 코인 늘리는데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하시다 보면 네, 분명히 1월 달에 승인이 나든 조금 더 연기돼서 4월에 승인 나든 진짜 또 한번 '아 이런 게 상승이구나. 이럴 때 코인을 모아 놓은 게 정말 잘했구나.' 뭐 이런 걸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부지런히 우리는 모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인 코인 시장 브리핑에 대해서 이제 경제 상황까지 한번 봤고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차트를 보고 앞으로 어떻게 갈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지금 채팅방 보고 있으니까요. 하면서 꼭 요 코인을 한번 봐줬으면 좋겠다라는 코인이 있으면 음, 채팅방에 올려주시면 제가 마지막 마무리를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부터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도미넌스 뭐 지금은 계속해서 뭐 하락 추세고요. 도미넌스 계속 줄어들고 있으니까 지금 당장은 크게 의미 없는 것 같고, 자, 원보 차트를 보면 소폭의 반등은 보여줍니다. 어제랑 뭐 그림이 크게 다르진 않지만 그 3주 차트를 봤을 때는 어 어제도 보셨겠지만 하락을 일단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분을 간과하면 안 되고 지금 당장은 올지 안 오더라도 분명히 어느 순간 한 번씩 빠지든 서서히 빠지든 꼭 이 금액은 아닐 수도 있다 했어요. 하지만 빠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RSI는 12시에 지금 롱이 떴군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봤던 2일 차트 기준의 소폭 상승이 보이긴 한다. 요건 이제 뭐 아주 소폭의 뭐 반등이라고 보기도 그렇고 횡보죠. 왜냐하면 요 지점 어제 26일 날 12시 한번 찍었던 지점, 그리고 또 26일 날 새벽 3시에 찍었던 요 지점을 갖다가 얘가 한번 더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올라도 요때 금액이 26,000 한 300 뭐 몇십 불 정도가 되니까 뭐 요 정도 선까지만 일단 알려주고 있으니까 뭐 큰 상승이라기보다 뭐 그 한 100불 정도 더 오를 수 있는 그런 거리를 지금 알려주고 있다. 이렇게만 일단 보시면 되고, 자, 12시에 만약에 롱이 떴으니까 한번 예측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만약에 이 시점에서 아주 소액이라도 뭐 오르는 걸 확인할 것 같으면 요 캔들에서 떴으니까 이 캔들과 캔들의 중간 정도에 매수 들어간다 그러면 약 26,240불 정도의 요 다음 캔들에서 매수가 됐겠죠. 꼬리를 하면서. 그리고 한 번 더 분할 매수를 예약한다 그러면 꼬리와 꼬리의 끝. 그죠? 여기 캔들과 캔들의 끝이죠. 네, 시작 지점입니다. 오픈 가격. 요 가격에서 매수를 한다. 분할로 하면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 그러니까 어제 보셨던 그 가격대가 요쯤입니다. 26,389불. 예, 26,388불. 뭐 요 근처까지는 여기 오를 수도 있다. 요렇게 이제 하라는 거죠. 만약에 롱시건이 좀 유지가 된다 그러면 약 0.6% 정도.
약 0.6% 정도가 오를 가능성이 있다. 요렇게 인제 비트코인은 한번 생각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기 그림처럼 꼬리가 쪼끔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약간 뭐 꼬리에 못 간다라고 했을 때 요 부분까지 터치할 가능성이 많고, 이 부분을 갑자기 긴 장대 캔들이라든지 뭔가 뚫어 버리면 그전에 봤던 약 26,000 한 700불 정도 되겠죠. 26,000 한 740불 요 정도까지 가겠지만, 지금의 어떤 추세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 관련, 그다음에 오늘 저녁에 있을 뭐 석유에 관련된 어떤 발표, 이런 것들을 보면 여기까지는 좀 가기 힘들지 않을까? 26,000 한 389 불에서 뭐 여기 꼬리까지 하면 26,440불 정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 정도 사이를 그냥 저항 정도로 보시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인제 핑크 라인을 겨우 지금 인제 돌파해서 안착할까 말까이기 때문에 이 핑크 라인을 뚫고 다시 내려오면은 뭐 이거 그냥 못 가는 거죠. 다시 떨어질 거고요. 핑크 라인을 지지 삼아서 계속해서 좀 움직여 주면 여기까지는 아마 발표 전에 한번 올 수도 있다. 오늘 저녁 발표 전요. 고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더리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더리움도 인제 여기 기울기는 뭐 거의 횡보죠. 횡보하다가 쬐끔 지금 오르려고 하는데 얘는 어디까지 갈 것인가? 요때 롱이 떴네요. 오전 8시 였습니다. 이더리움은 오전 8시, 대응하는 방법은 여기가 8시 니까 여기와 캔들과 캔들의 중간 한 번, 그다음에 오픈 가격 한 번. 오픈 가격까지는 안 왔네요. 그리고 핑크 라인 위에서 지금 딱 안착하면서 지금 지지받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이만큼 핑크 라인의 역할은 되게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올라와서 쭉 떨어졌는데 중간에서는 매수가 되기 때문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갈까 요런 걸 한번 보는 거죠. 어. 보면 얘가 지금 내려와 버렸네요. 네. 요렇게 여기서 매수가 됐다. 그러면 최근에 여기도 찍으려고 돌파하려고 하고 돌파하려고 하고 돌파하려고 했는데 결국엔 못 갔잖아요. 그러면 여기와 여기 정도가 되겠죠. 여기 찍었고 조금 전에, 그다음에 여기 쭉 연결해 봤자 요 근처에서 놀고 있죠. 그래서 1597 요 부분이야 뭐 몇 번 더 맞을 거지만 그전에 고점 꼬리를 남긴 여기 1601 불을 뚫느냐 안 뚫느냐. 지금 롱이니까 여기 부분 정도까지는 뭐 스치든 뭘 하든 좀 올라갈 가능성이 일단은 롱이니까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조금 더 줄여 보면 4 시간 봉으로 정말 좀 이제 상승세가 비트도 그렇고 조금 더 올라가 준다고 하면 여기 꼬리와 여기 캔들들이 많이 부딪힌 부분 있죠. 여기는 아래 꼬리가 부딪혔고 요 부분이 지금 매물대가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 1600 한 23 불, 1600 한 20 불에서 23 불 또는 뭐 한 28불 요 근처. 예, 요 근처 1600 한 20 불에서 20 한 7불 요 사이가 아마 다음 저항 라인이다. 요렇게 인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요 길을 좀 넘기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요렇게 좀 예측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여기를 지지 삼아서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캔들이 핑크 라인을 계속 지지 삼아 올라가는지 뚫고 다시 내려오는지를 한번 꼭 좀 보셨으면 합니다. 네, LRC 조금 이따가 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XRP 한번 보겠습니다. 자, XRP 지금 보면 약간 올라가듯이 또 추세가 조금 인제 반등이 나오는 것 같죠. 예, 반등이 나오는 것 같은데 여기서부터 우리 프리미엄 차트 한번 볼까요? 프리미엄 차트로 뭐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제가 기대감도 드려야 되니까 앞으로 나올 프리미엄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자, 프리미엄 차트. 아하. 우리 프리미엄 차트에는 여기 지금 업데이트가 우리 캔들이 여기가 몇 시지? 좀 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시 때. 우리 또 FOC도 지금 어디까지 됐는지 1시 때. 예, S가 맞네요. 자, 우리 프리미엄 차트는 아직까지는 원보 차트는 소폭의 상승을 알려주고 있지만 우리 프리미엄 차트에서는 S입니다. 그러면 여기와 여기인데 요렇게 쭉 캔들이 떨어졌을 때, 예, 쭉 떨어졌을 때는 요 캔들까지도 하나의 통으로 보라. 요런 얘기도 제가 저한테 최근에 제가 왕초보는 요것만 알면 된다라는 어떤 강의를 할 때 제가 한번 알려드렸는데, 자, 요때 아침 6 시에 떴잖아요. 아침 6 시. 요때 떴는데
긴 장대가 생기면서 갑자기 여기서 인제 떴다라는 거죠. 요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요 캔들과 요 캔들을 하나로 보라고 했습니다. 예. 쭉 길게 생겼을 때. 그래서 요 캔들과 요 캔들을 하나로 보면 중간 가격은 어디냐 하면 요 캔들과 요 캔들의 중간은 여기 정도인데 요 밑에 캔들까지 보면 쪼끔 더 떨어지겠죠? 요 정도가 중간이다. 얘랑 얘랑 하나로 보면요. 자 다시 여기 요 캔들과 요 캔들을 그냥 하나의 캔들로 보면 여기에서 요까지니까 중간이 한 요 정도 되겠죠. 그죠? 여기에서 1 차 그다음에 윗꼬리에 2 차 요렇게 인제 숏으로 되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S가 떴기 때문에 여기서 떴기 때문에 요와 여기와 여기 그러니까 지금쯤 아마 뭐 1 차 어떻게 보면은 매도 자리가 되겠죠. 여기까지 올라오면 2차 매도 자리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가 지금은 인제 리플은 S 관점이니까 요렇게 매도를 하면 적당한데 만약에 얘가 비트라든지 이더처럼 L 시그널이 뜨면 여기보다 쪼끔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 꼬리 그전에 맞았던 요 꼬리와 꼬리 여기 여기도 쪼끔 못 왔지만 여튼 꼬리 여기 맞았고 여기도 꼬리 맞은 부분이 있으니까 0.507 여기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 요렇게 일단 1차 저항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 차는 당연히 여기 올라간 어제도 한번 언급해 드렸던 올라간다면 저항 제가 브리핑에서도 인제 금액까지도 알려드렸죠. 0.51 정도라고. 요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저항으로 수익을 익절할 수 있는 자리 1 차, 2차 요렇게 인제 예상하시면 된다. 요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아직까지 리플은 여튼 S 시그널이니까 진짜 올라가도 여기 요 일단 캔들 장대가 나왔던 요 캔들 끝까지 갔다가 다시 빠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L이라면 좀 다르지만 여튼 지금은 S입니다. 그래서 리플을 갖고 있다면 요 근처에서 수익 실현을 뭐 절반을 하든 얼마를 하고 좀 더 대기해서 더 올라가는지 S가 계속 유지되면서 빠지기 시작하면 나머지를 그냥 수익 실현을 해 버린다든지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도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뭐지? 여기서 봐 버릴까요? 자 여튼 여기서도 우리가 S2라고 해서 프리미엄 차트도 더 빠진다고 알려줬습니다. 그죠? 더 빠졌고 우리가 언제 사면 좋을지 언제 팔면 좋을지가 프리미엄 차트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0.506, 0.506 정도에 팔면 좋겠다라고 여기 나왔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금방 언급해 드린 0.507 정도에 팔면 좋겠다. 여기 나왔죠? 예. 여기 요런 식으로 어디서 사면 좋을지 여기서 0. 제가 어제 브리핑이었나요? 오전 브리핑 때 0.49 정도라는 어떤 언급을 해 드렸잖아요. 여기서 사고 2 차는 여기서 사면 좋겠다. 파는 건 여기서 팔면 좋겠다. 요런 것들을 다음 달 프리미엄 차트에서는 알려주기 때문에 초보들은 쪼끔 더 가격을 뭐 언제 사고 언제 팔지에 대해서 쪼끔 더 알기가 쉽지 않을까 싶고요. 하이캔 하시라는 버튼을 탁 누르면 쪼끔 더 상세할 것 같잖아요. 요렇게 쉽게 우리 차트와 시그널까지 보면서 바로 '쪼끔 더 올라가겠네. 떨어지겠네.' 요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다. 요런 거. 그리고 핑크 라인 기본적으로 그어져 있고요. 이동 평균선이 요렇게 지금 모여 있잖아요. 모여 있을 때는 추세가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모릅니다. 그죠? 그리고 볼린저 밴드까지 나가면 요 범위 내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이 라인을 또 뚫고 올라가는지 요런 것도 우리가 클릭 한 번으로 다 체크하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다음 달이 되면 거래하기가 훨씬 편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자 도지코인 한번 보겠습니다. 네 도지코인. LRC도 요걸로 한번 봐 드려 볼게요. 자 도지코인도 보면 네 여기서 인제 L 시그널이 나왔네요. L 시그널이 쭉 빠졌지만 다시 말아 올리면서 L 시그널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와 여기 캔들 중간 요 시그널 뜬 부분 있잖아요. 예. 요 부분 캔들과 캔들의 중간 또는 시작 그러면 둘 다 걸렸겠죠. 그리고 올라간다.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 한번 보면 일단은 1 차는 0.06102 여기까지를 1 차, 2 차는 0.06121 여기까지 봐도 된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를 뚫어 버린다면 쭉 그냥 캔들이 간다면 0.06346 까지도 쫙 치고 올라갈 수도 있다. 요런 것들을 우리가 인제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괜찮죠. 그리고 이런 거 있습니다. 나중에 만약에 도지코인이 S 시그널로 바뀌었어요. 바뀌었으면 제가 인제 팁을 알려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긴 꼬리가 생겼으면 꼬리와 꼬리의 중간 여기 제가 지금 화살표 보이죠? 우리가 여기서도 우리가 지지라인 바로 끌 수 있습니다. 여기 딱 누르면요.
꼬리와 꼬리의 중간, 짠, 바로 생기죠. 예. 트레이딩이 이제 되게 쉬워집니다. 네. 여기까지는 또 S가 때문에 올 수 있어요. 그죠? 그럼 여기가 얼마예요? 0.05970. 여기까지도 S가 떴다라는 가정하에 빠진다면 여기까지도 떨어진다. 왜? 꼬리와 꼬리의 중간은 제가 웬만하면 터치한다 그랬죠. 더 빠지면 이 아래까지 0.05894까지도 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튼 지금은 롱이니까 조금 더 올라갈 것 같고요. 떨어지면 꼬리와 꼬리의 중간인 0.057 057 정도, 0597이군요. 네, 그 정도를 보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LRC 한번 보겠습니다. LRC. 자, LRC 차트도 쭉 당겨보면, 네, 여기서 L 시그널이 나왔고요. 좀 더 상승 추세가 있는 것처럼 L2도 다시 표시해 줬습니다. 그럼 뭐예요? 지금부터 이제 상승 추세는 그래도 좀 유지된다. 이런 건데, 단지 하나 제 눈에 좀 거슬리는 건 뭐예요? 이 핑크 라인이 이렇게 기울기가 요렇게 뭐 1시 방향, 2시 방향, 요렇게 3시 방향, 요렇게, 3시는 아니죠. 1시, 2시 요렇게 돼 있으면 좀 괜찮은데, 지금 거의 이제 일자라 여기에서 시그널이 뜨고도 뭐 왔다 갔다 횡보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럴 때 이제 볼린저 밴드를 한번 눌러보는 거예요. 지금 범위가 여기에서 요 사이 왔다 갔다 하고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완전 찐 상승으로 보기에는 아직은 힘들지만 여튼 우리가 지금 타점 잡을 때는 여기에서 L 시그널 떴잖아요. 여기에서 떴으면 타점을 여기와 캔들과 캔들의 중간 그리고 끝 요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끝은 0.1717 0.1711이네요. 0.1711에 만약에 분할 매수 했으면 요 라인에서 양쪽 다 걸렸네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쭉 지금 올라가면 여튼 수익은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롱 추세를 일단 보는 게 맞고 올라간다면 얘도 SR 한번 눌러볼까요? 딱 누르면 0.173 또는 요거 돌파하면 0.1735 정도까지는 무난하다. 그 위에는 뭐 요런 데도 보이기도 하고요. 요런 꼬리들도. 그죠? 요런 꼬리. 그 다음에 SR 얘는 어디까지 보여주나? 진짜 뭐 미친 듯이 상승을 해주면 뭐 더 위에까지지만 여튼 지금 당장은 시장 상황상 저 위에까지 올라가기는 쉽지 않게 보이기 때문에 여기 부분인 0.17434까지 최대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기 1차, 2차 숫자 나오죠? 2차로 네, 0.17434 뭐 이 정도. 그 위로 올라가면 여기겠죠. 0. 거의 뭐 176 정도. 여기까지 LRC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이제 주요 코인들 제가 항상 브리핑하는 코인과 궁금해하시는 LRC까지 봐드렸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아마 오늘 오후부터 다들 분주하시고, 네, 이제 추석 준비 또는 고향 내려가시고 뭐 아마 다들 분주하실 것 같아요. 네, 저도 모처럼 만에 이제 고향에 이제 내려갈 건데, 잘 다녀오시고, 탈라하면 안 되고, 또 브리핑, 이렇게 라이브로는 못하더라도 글로는 브리핑을 계속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연휴 동안, 긴 연휴 동안 잘 보내시고요. 저는 10월 5일 날, 10월 5일 날 라이브 브리핑으로는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 오후 시간도 잘 보내시고요. 성공적인 트레이딩 계속해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석 잘 보내세요.